요즘에 날씨가 굉장히 많이 건조한 상태입니다. 이때 가장 조심해야 하는 사고 중에 하나가 바로 화재보험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보통의 분들은 우리 집에는 불이 안 날 거다라고 사실 안심하고 사시는 분들이 많은데, 뉴스를 보더라도 최근에 이제 뭐 산불 사고라든지 여러 가지 화재가 나고 있다 보니 꼭 준비하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화재보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쪽은 아무래도 이제 관심이 좀 많으시고 접해보시는 기회도 굉장히 좀 많을 수 있는데요. 반대로 하나 좀 보자면 요즘 고가의 휴대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갤럭시 여러 가지 막 이렇게 보면은 뭐 100만 원, 200만 원대로 호가를 하는 이제 제품들이 워낙에 많은데, 구매하시자마자 이제 파손이나 분실에 대한 보험을 가입하시곤 합니다. 100만 원 정도의 제품에도 보험 가입을 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내 집에 대해서는 가입을 안 하시고 넘어가시는 경우가 워낙에 많다 보니까 사실 집을 살 때도 기본이고, 내가 자영업을 운영을 할 때도 상가 화재보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중요한 게 화재보험입니다. 화재는 큰 피해를 남기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이제 불에 타는 피해를 가장 먼저 떠오르시게 되는데, 이제 직접적인 피해뿐만이 아니고 간접적인 피해도 발생을 시키는데, 그 피해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화재가 발생을 한다면은 가장 먼저 이제 피해를 보는 게 직접적인 손해로서 우리 집의 건물과 가재 도구 이제 피해가 있는데요. 그로 인해서 또 이제 화재가 발생하였다 보니까 집에서 거주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임시 거주비 담보도 들어가게 되고요. 두 번째로 중요한 부분이 이제 배상 책임 부분인데요. 간접적인 손해라고 해서 우리 집에서 불이 났다고 해서 끝이 아니고 옆집으로 이어붙어서 이제 옆집에도 피해가 주게 된다면은 그 부분은 다 배상 책임으로 또 해줘야 되다 보니까 화재 배상 책임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기타적인 부분으로 본다면은 이제 뭐 풍수재 손해라든지 가전제품 고장 수리 담보, 뭐 도난 손해라든지 급배수 시설 누출 손해, 그다음에 일상생활 중 배상 책임, 이런 담보들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이 함께 들어가야 되는데 단어가 좀 생소하시다 보니까 또 좀 놓치고 가시는 부분들이 좀 있으신 것 같아서 제가 간략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접적인 손해에서 건물 화재보험과 가재도구 화재 손해가 있는데요. 건물과 가재도구를 좀 헷갈려 하시는 부분들이 있으세요. 뭐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을 뒤집을 수는 없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뒤집어서 탈탈탈 털어본다면은 떨어지는 모든 것들은 가재도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떨어지지 않는 부분을 건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불이 난 곳에서 바로 잠을 자고 일상생활을 할 수 없기에 임시거주비도 준비하시는 부분이 좋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이제 배상 책임 부분을 보실 텐데요. 관련 법령을 설명드리기보다는 사례로 하나 말씀드리자면은, 운전 중에 정차 중인 앞차를 추돌하 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차량의 수리비와 사람에 대한 병원비를 우리가 배상해야 하는 것처럼 화재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마디로 본의 아니게 우리 집에 불이 난 걸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혔다면은 배상을 해줘야 된다는 의미죠. 아파트 같은 경우는 소방법이 좀 강하게 적용되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보호시설이 잘 돼 있어서 보험료에 대한 부담금이 굉장히 좀 적습니다. 하지만 상가 같은 경우는 말씀해 주신 대로 상업용이고 불특정 다수가 굉장히 많이 방문을 하다 보니까 화재의 위험도가 높고요. 또한 전기라든지 아니면 이제 가스를 이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보험료가 상당히 높게 책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가입하고자 하는 곳의 용도가 주거용인지 상업용인지에 따라서 업종이라고 부르는데요. 또 주택도 아파트, 단독주택, 다세대냐에 따라서 위험성이 다르기 때문에 업종에 대해서 우리 집을 조금 더 보험료가 비쌀 수 있구나 생각해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보험료에 영향을 주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급수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급수를 나눌 때는 1급부터 4급까지 나눠서 구별을 하고 있는데요. 건물을 지을 때 콘크리트로 짓는 경우도 있고 나무나 철근, 벽돌로 짓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진을 하나 보시게 되면요. 표에 보시는 것처럼 한눈에도 보기에도 튼튼해 보이는 콘크리트로 지은 건물을 저희는 1급 건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보시면은 샌드위치 판넬로 건물을 지었는데, 이런 건물들 중에서도 기둥 부분이 벽돌이나 콘크리트이라면은 2급 건물이라고 표현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똑같은 샌드위치 판넬이어도 기둥이 벽이나 철골로 되어 있다면은 3급 건물이라고 얘기합니다. 마지막으로 4급 건물은 불이 가장 잘 옮겨 타고 전소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목조주택, 나무로 된 건물을 4급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만 보시면서 이제 내가 가입하고자 하는 업종과 건물의 급수까지 확인되셨을 겁니다. 자료 하나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면은 초과보험, 전부보험, 일부보험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아파트 보험 가액이 1억 원이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1억 원 이상 보험을 가입하는 것을 보고 초과 보험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고요. 우리 아파트 보험 가액에 딱 맞는, 알맞는 금액을 가입한다면은 전부 보험이라고 표현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부 보험이라고 해서 아파트 가액보다 더 낮은 금액을 가입했을 경우 일부 보험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원칙적으로 일부 보험은 비례 보상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은 내 집의 가치가 1억입니다. 근데 4천만 원 가입이 됐다 보니까 우리 집이 전소가 되면은 4천만 원 보상을 해주겠지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네, 그것은 큰 오산입니다. 우리 집을 40%만 가입을 했기 때문에 내가 가입한 4천만 원에 대해서 40%, 즉 1,600만 원만 보장이 되기 때문에, 이래서 보장 금액을 알맞게 가입을 하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대부분 아파트 같은 경우는 보험료 굉장히 저렴한 금액에 가입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목조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보험료가 2배에서 3배 이상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잘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화재 사고보다는 다른 사고들이 사실은 더 많습니다. 당연히 화재보험에서는 화재를 대비하려고 가입하는 상품인 건 맞겠지만은, 화재만 보상을 하면은 조금 아쉬울 수도 있다 보니까 내 집에서 발생하는 다른 사고도 추가로 보상을 하고 있는데요. 건조기, 식기세척기, 로봇 청소기, 음식물 처리기, 그다음에 스타일러까지 추가돼서 가전 이제 5대 이모님이라고 불리우고 있습니다. 구입한 지 10년 이내 가전에 대해서는 100만 원까지도 수리 비용을 지원을 받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모든 보험사가 동일하게 보장은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제품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꼭 체크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맞춰서 가입을 하신다면은 10년도 거뜬하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랫집에 혹시 우리 집에서 물이 새서 아랫집에 피해를 줬을 때 이제 보상을 하고 배상을 해줘야 되는 책임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담보들이 이제 새롭게 나오면서 많이 이슈를 끌고 있는데요. 표를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면은 급배수 시설 누출 손해와 일상생활 중 배상 책임이 각각 나눠져 있습니다. 편하게 급배수와 제가 일배책으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우선 누수 탐지 비용과 우리 집의 바닥을 뜯는 비용은 두 가지 담보에서 모두 보상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전용 배관의 수리비와 우리 집의 도배, 장판, 가구, 가전은 급배수 특약에서만 보장을 하게 됩니다. 즉, 내 집에 대한 것만 보상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반대로 일배책 담보에서는 아랫집에서 발생된 피해를 보상하는데, 누수가 발생했으니까 아랫집의 도배나 장판, 그다음에 가구 등의 피해를 입으셨겠죠. 즉, 내 집에 대한 피해는 이제 급배수 특약에서 받으실 수가 있고요. 아랫집에 대한 피해 부분은 일상생활 배상 책임 담보에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일배책은 그 종합보험이나 운전자 화재보험 어디든지 특약을 이제 넣어서 가입하실 수 있으시니까 언제든지 대비를 하실 수 있겠지만, 급배수 담보 같은 경우에야 30년까지 이제 건축 연도 30년까지 보장을 하는 회사는 그렇게 많은 회사가 보장을 하고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우리 집 건축 연도와 함께 보장을 받아야 될 보험사를 정확하게 확인을 하신 다음에 가입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급배수만 가입을 하셨다고 하시면은 우리 집만 수리가 가능한 거고, 물이 샌 아랫집은 보상이 안 되는 겁니다. 책만 가입을 하셨다면은 우리 집은 전체 다 수리가 안 되는 거고요. 아랫집만 수리를 해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풍수재 손해라고 해서 이제 뭐 폭우라든지 아니면 태풍이라든지 비바람 같은 경우에 혹시라도 손해가 났을 경우에도 풍수재 손해에서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담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꼭 함께 포함하셔서 가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세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직접 손해와 간접 손해를 확인하시고 넓은 보장을 받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집을 보상하는 직접 손해와 그다음에 옆으로 이제 화재가 이어져 가지고 타인과 타인 재물에 대한 배상 책임을 해줘야 되는 간접 손해까지 폭넓게 보장을 받으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100%만 준비하자입니다. 초과보험, 일부보험 안 되고요. 적정하게 가입을 하셔서 우리 집의 화재를 적정하게 보상을 받으시면 좋겠고요. 세 번째로는 화재보험뿐만이 아니고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풍수재 손해라든지 급배수라든지 도난 손해, 일상생활 배상 책임, 가전제품 수리 담보도 있다 보니까 이 부분들 꼼꼼하게 살피셔가지고 가입하신다면은 우리 집 화재와 집에 관련된 부분은 모두 다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신의일로부터 1년입니다.